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네. 자, 엔비디아가 다들 아시죠? 어떤 종목인지는. 액면 분할 앞두고 주가 급등이 나왔고, 자, 이런 훈풍 속에서, 나스닥 지수가 뭐 1.96% 그냥, 어떻게 보면 여기 쭉 보면 그냥 중형 사이즈를 롱바디라고 그냥 봐지죠? 네, 뭐 몇, 2%밖에 안 되지만, 뭐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뭐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꽤 큰 상승을 보인 종목들도 뭐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 이제 이 상위 2위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풍 속에 뭐 글로벌 지수는 잘 갔다.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함께 봐야 될 내용이 이제 금리 인하라는 그 단어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래전부터 금리 인상, 인하, 뭐 말도 많았죠. 그래서 G7 첫 주자로 캐나다가 드디어 이제 4년 만에 5%에서 0.25% 내렸고, 또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채비를 하고 있다. 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부터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뭐 내리냐 안 내리냐면 이런 이슈 때문에 크게 어떤 주가가 이제 뭐 막 꼬라박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슈 때문에 지난 이제 여기 1월부터 열심히 좀 올랐죠. 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간 그 시기를 보면 지난 이제 뭐 2023년도부터 그냥 쭉 그냥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고비들은 항상 좀 많았습니다. 뭐 2, 3개월 꼬라박고 한 달 꼬라박고 또 한 달 쉬었지만 그러니까 그 하락한 걸 그 다음에 바로 잉태형으로 여기 롱바디의 그 음봉의 중심선을 또 극복을 하고 다시 재차 올라가면 그건 추가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봉인데 여기서 한 주 쉬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글로벌 지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제 국내 지수를 좀 보면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내려가 같았으면 여기 저점을 좀 크게 이탈을 했겠죠. 네, 이게 좀 깨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방 지지 움직임이 나왔고 경지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하향 여기에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 돌파 안착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저놈들이 가버리니까 양으로 전환되었고 저는 좀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주봉을 보면 서서 거의 조종받는 상황으로 펴져지고 있고, 주봉에서 단기 입형의 어떤 밀집 국면이 나왔고 거래가 좀 증가되면서 오른쪽으로 좀 횡보는 하는데 좀 하락은 보였어요. 그런데 거래가 좀 늘었죠. 네, 그래서 내려갈 때 그냥 파라제끼였다기보다는 좀 선바뀜이 좀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차츰 또 계단식으로 상승을 좀 기대해보자. 5월달은 좀 힘들었는데, 6월달은 좀 더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는 부분입니다. 자, 지난 이날, 수요일날,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던 그런 섹터가 뭐였죠? 네. 다들 이제 아시는 거죠? 그 전에 지금 미리 말씀을 다 드렸던 섹터와 종목들입니다. 저는 2차전지 쪽에 뭐 포기하지 말자, 절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런 구간에서 주봉의 저점에서는 사는 게 맞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봉의 저점에서는 사는 게 맞다. 사면 수익이고 사면 수익이고 사면 수익이고 사면 수익을 본다. 맞잖아요. 그죠? 제가 틀릴 때도 많은데 이런 대형주를 다룰 때는 확률적으로 높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좀 많이 걸립니다. 10개 중에 2-3개는 빼고 나머지는 상승의 어떤 전환을 잘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종목 장세는 제가 좀 실패가 많았던 부분이고요. 자, 그 부분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래서 주봉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5선이 10선, 20선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일봉상에서 7% 상승이 나왔어요. 최저 6%. 그 흐름을 보세요. 제가 누상 이제 시가총액 몇십억 이상, 지금 2조 21조죠. 시가총액 21조 3천억짜리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군을 다룰 때는 항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분석을 하고 2,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어떤 매기가 꽂힐 때 지속적인 상승의 좀 확률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들어왔어요. 네, 금틀보험 연기금이 들어왔고 외국인은 3일째 스매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전에는 많이 팔았죠. 그리고 개인이 그러니까 지속적인 하락이 위해 상승전환 나왔는데 개인이 팔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예, 이놈들이 물량을 좀 더 지어가고 좀 주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 위에까지 좀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우하향 추세를 기법적으로 돌파 안착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시가 포함해서 밀릴 때 분할 매수가 맞아요. 여기 샀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법적으로 맞다고 보면 분할 매수는 맞다. 혹은 신규 매수도 맞다. 신규 매수는 20선, 5일선 근처에서는 언제든지 맞고 만약에 밀리게 되면 왜냐면 지금 원바닥이기 때문에 올라가다 다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팍 올라가면 여기서 한 절반 익절을 챙겨버리고요. 내려오면 또 재매수 사팔사팔 하는 겁니다. 절반은 끝까지 들고 가는 부분 저 위에 매물대 7만원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때는 또 여기를 목표로 들고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절반은 쭉 끝까지 들고 가고 주봉에서 끝까지 들고 가고 주봉의 저점에 담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예. 그럼 반대로 하신 분들은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패가망신입니다. 뒤돌아서면 주식 전문가분들 욕을 하는 거고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는 위치입니다. 파는 위치입니다. 사는 위치입니다. 파는 위치입니다. 매수권, 매도권, 매수권, 매도권.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3개월 정도, 3, 4, 5개월 힘들었는데 좋은 양봉의 연속적인 흐름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부품 애들도 이제 돌아섭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도 이렇게 가고 있는 좀 부분이고요. 그래서 배터리 이제 리사이클 업체인데 폐배터리에서 대장주 관점에서 이제 성일 하이텍이 제가 오래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은 분할 매수권 맞습니다. 여기서 물려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물량을 잡아가서 10주라 더 사서 급등이 나오면 12만 이상 13만 구간에서는 절반을 익절 챙긴다.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꽤 오랜 기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절망적인 그렇게 보신 분들, 아, 끝났구나 하고 매도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이게. 매도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흐름을 보고 분할 매수권이지 매도권은 절대 아닌 거죠. 네, 여기서. 네. 다 매수권이었어요. 8만원대가. 그래서 올라가면 절반은 던지는 거죠. 네. 또 비중이 많으면 좀 줄여야 되고 그렇게 타이밍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폐배터리 대장주 관점에서 좀 언급을 드렸고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도 좀 언급 드렸던 것이 이제 S트래픽도 있었고요. 그죠? S트래픽 그다음에 현대공업 네, 이런 종목들을 좀 언급을 드렸죠. 예. 그래서 삼보모터스 조정시에 관심 가지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로봇주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가지만 기법적으로 현재 선매수권 1차 매수권은 맞다라고 봅니다. 급등이 나오면 팔고 만약에 밀리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져간다. 추가 매수는 천천히 잡아간다.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할게요. 현대해보다임하고 데모도 지금 이제 급등락이 왔다리 갔다가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해보다임은 분명히 조정시에 5일선이든 추세하단 근접이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권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매수권이에요. 예, 매수권. 근데 밀렸을 때 또 그냥 못 보신 분들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매수권 아닙니다. 네, 만약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밀릴 때 5일선 기준 여기서만 사고 만약에 더 밀리면 추가 매수 타이밍 보는 겁니다. 비중 조절 하시는 구간이고요. 자, 꼬리가 달리면서 거래 터졌는데 꼬리가 달린 거는 여기에서 물린 어떤 매물량을 악성 매물을 소화를 시킨 부분이에요. 세력이 털고 간 거 아닙니다. 세력은 2배 이상 봐요. 그럼 6,000원대면 12,000원까지 일단 올려놓고 자기들 고민을 할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수치도 아닌데 지금 덜어낸다.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언젠가는 여기 지금 구간만큼 저 위에 열려있는 폭을 보고 좀 중기 스윙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은 고점에서 저점 재매수 한 절반 비중만 하시고, 절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날레가 칠 때, 그럴 때 박수 칠 때 나머지 절반 비중을 매도하시는 게 어떻나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해버다임, 데모, 다스코, 예를 들어 한미글로벌, 서현 탄메탈, 도화 엔지니어링 3부 토건은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유신, 히림 다 동일 비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제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자, 원전주는 지금 아닙니다. 예, 가지고 여기는 지금 저의 패밀리 분들에게는 전량 분할 매도 계속 하시라고 했고 5일선 기준이니까 5일선 이탈했으면 전량 매도가 맞아요. 저희는 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더 보겠다 하신 분들은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들고 가세요. 네, 근데 여기 밑에까지는 내려올 것 같진 않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신규 매수는 없습니다. 신규 매수는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여기 더 보고 200선 기준에 돌아가는 거 보고 저는 신규 매수 의견을 드릴 생각인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농화성도 차트가 좋네요. 200선 근처에 있고 관련 뉴스는 좀 챙겨보시죠. 네. 참고로 탑머트리얼도 기간이 지금 한 달 동안 순매수를 꾸준하게 담은 종목이에요. 개인도 좀 샀긴 샀는데 외국인만 열심히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팔고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 주가는 레벨업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엠도 여기 미리 말씀을 좀 드렸죠. 또 다른 2차전지 섹터를 보면 또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지금 입김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나 봐지고 나노 신소재도 기관이 많이 샀네. 예,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건 상한가까지 가니까 나노 신소재 야 이건 잘 갔긴 했는데 그죠? 예, 나노 신소재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태양광 쪽은 지금 조정권이에요. 조정권. 여기 또 잘 밀리죠.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없습니다. 대명해지는 전량다 매도에 미치고 쭉 밀리면 그때 신규 관심이지 지금은 없습니다. 또 올라가니까 또 내려오죠. 급등이 나면 또 급락이 나와요. 그래서 급락할 때 쳐다보지 마세요. 여기서 아니신 분들 아니면 짧게 단타만 하시든지 스윙 타이밍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되돌릴 수도 있겠죠. 거래 없이 내려왔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신규 매수 의견은 지금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예,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여전히 저에게 응원 주시는 또 여러 또 패밀리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또 뉴스 조금 취합해서 많은 뉴스를 제가 캐치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뉴스들은 제가 챙겨보거든요. 또 정리가 되면 전달드리고 정리할 내용이 없으면 간단하게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링크만 공유해 드릴게요. 네.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너무 급등하는 것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가지고 있는데 급등한 것은 항상 절반 비중은 익절 챙기고 절반은 좀 스윙으로 대응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